자, 3학년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광합성 과정의 마지막 탄소 고정 반응 시간입니다. 탄소 고정 반응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앞에서 배운 명반응에 이어서 일어나는 반응이고요. 최종적으로 포도당을 합성하는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먼저 정의부터 한번 확인하면 염록체의 스티로마에서 명반응 산물인 ATP와 그리고 NADPH를 이용해서 켈빈으로 등 연속적인 반응으로 이산화탄소를 고정해서 포도당을 합성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 ATP하고 NADPH가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를 먼저 체크하고 지나갈게요. 자, 직접적인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환원하는 데 쓰이는 게 있습니다. 자, 직접적인 에너지원이니까 바로 사용할 수 있는 ATP가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환원하기 위해서 전자이동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NADPH는 이산화탄소 환원에 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나올 반응인 켈빈 회로를 어떻게 발견했는지부터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실험을 통해서 켈빈 회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자, 일단 이 실험에 사용되는 원리는 크로마토그래피하고 우리가 앞서 배웠던 자기 방사법을 이용한 실험입니다. 클로렐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합성을 하니까 이 클로렐라를 배양하면서 방사성 동위원소로 표시된 이산화탄소를 공급한 다음에 빛을 비추게 되면 일련의 광합성 과정이 펼쳐질 겁니다. 이 광합성 과정이 펼쳐질 때에 이산화탄소에서 탄소가 고정되면서 특정 탄소화합물들로 변화가 있겠죠. 그때마다 이 방사성 동위원소를 추적해가면서 어떤 물질에 이 탄소가 들어가 있는지를 관찰하는 겁니다. 자, 일정 시간마다 클로렐라의 일부를 채취를 해가지고 광합성 상태를 그 상태에서 그 시점에서 정지를 시킨 후에 크로마토그래피로 분리를 해서 그 시점에 어떤 물질들이 합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이 광합성의 단계를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시로의 원점을 여기에서 용매가 먼저 크로마토그래피로 분리를 하겠죠. 그런 다음에 얘를 이렇게 회전을 시켜줍니다. 회전을 시켜주면 다른 용매 B를 이용해서 또 전개를 시키게 되겠죠. 그러면 빠르게 분리된 순서대로 이 과정을 우리가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험 결과를 보니까 먼저 3초간 노출했을 때 점 하나가 이렇게 딱 보이죠. 자, 그러면 이 3초 동안 놔뒀을 때 이 물질 하나만 나왔다. 그러면 최초로 합성된 게 바로 3PG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이후에 30초간 노출하니까 굉장히 많은 점이 찍혔죠. 자, 이걸 비교해서 알 수 있는 건 3초간 노출됐을 때 3PG만 분리된 것으로 봤을 때는 이게 최초 생성된 물질인 건 맞고요. 30초간 노출됐을 때는 그 사이사이에 이런 다양한 형태를 거쳐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순서를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 자료를 보고 최초의 생성 물질, 그러니까 최초 탄소가 고정된 형태가 3PG라는 거, 요거 하나는 정확하게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켈빈 회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자, 켈빈 회로의 장소부터 한번 봅시다. 켈빈 회로는 염록체의 스트로마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명반응 같은 경우에는 틸라코이드 막에서 일어났었죠. 그런데 여기 켈빈 회로 같은 경우에는 염록체 스트로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켈빈 회로의 단계를 총 3단계로 나눠서 크게 나눠서 볼 건데요. 처음에는 일단 탄소를 고정시키고 이 탄소를 고정시킨 형태가 방금 우리가 앞서 실험에서 확인했다시피 3PG로 먼저 일단 고정을 시킵니다. 그 이후에 얘를 환원을 시켜가지고 PGAL이라는 물질로 만들어낼 건데 이 중에 하나가 이제 포도당으로 빠져나가고 다시 얘는 RUBP라는 물질로 재생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 회로를 가동시키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을 하나씩 봅시다. 먼저 탄소 고정. 자, 이산화탄소 세분자가 효소인 루비스코의 작용에 의해서 5탄소 화합물인 RUBP 세분자하고 결합을 해요. 그렇게 되면 3탄소 화합물인 3PG 6분자가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CO2 고정 산물은 3PG가 되겠죠. 자, 여기서 탄소 개수만 한 번 더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탄소, 이산화탄소 하나 있죠. 그러면 여기 분자가 세 분자니까 총 3개의 탄소가 있고요. 자, 그리고 RUBP는 5탄소 화합물입니다. 그래서 5, 3, 15, 총 18개의 탄소가 있죠. 자, 이게 3PG는 3탄소 화합물이거든요. 자, 이게 6분자니까 18. 자, 그래서 정확하게 매칭이 됐죠.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5탄소 화합물인 RUBP하고 결합시켜 가지고 우리는 최초의 고정산물인 3PG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3PG를 명반응 산물, 그러니까 앞에서 명반응에서 만들어진 ATP하고 NADPH를 이용해서 PGAL로 환원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ATP를 이용을 해서 인산기를 결합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 중간 과정까지는 여러분들이 외우진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PGAL만 알면 되고요. 이때 ATP를 사용하고 그리고 NADPH를 사용해서 환원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중요한 이유는요. 이 다음에 나올 거거든요. 이 다음 페이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제 PGAL 중에서 한 분자는 켈빈 네로를 빠져나와서 이제 포도당을 합성하는 데 사용이 되고요. 나머지 5분자는 ATP를 사용해서 여러 단계, 물론 여기 중간에 생략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는 이 PGAL에서 RUBP로 가는 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RUBP 세 분자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ATP를 지금 몇 개 사용했는지 그리고 NADPH를 얼마나 사용했는지를 밑에 케빈 해로 그림을 보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시작할 때 이산화탄소 세 분자로 시작을 하죠. 그래가지고 자, 6개의 ATP 사용하고요. 또 쭉 따라오다 보니까 또 3개가 있으니까 지금 이 그림상으로는 9개의 ATP를 사용하죠. 자, 그리고 NADPH는 6분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을 여러분들은 참고로 하시면 되고 이 세 단계 나눠져 있는 것도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밑에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는 지금 PGAL 한 분자를 만들기 위해서 위에 회로 그림을 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세 분자를 사용했고요. 자, 그리고 ATP는 총 9개의 ATP를 사용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NADPH는 6분자를 이용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참고로 얘기를 하자면 우리는 PGAL 2분자를 가지고 포도당 1분자를 형성을 할 거예요. 그러면 위에 있는 재료들이 전부 몇 배가 돼야 될까요? 2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6분자, ATP 18분자, 그리고 NADPH는 12분자가 필요로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탄소 고정 반응식을 정리를 해보니 이산화탄소 6분자를 포도당으로 한 분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12분자의 NADPH가 필요하고요. 여기 따라오는 수소 이온과 함께 ATP 18분자를 사용해서 우리는 이렇게 포도당을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이 식을 무조건 외워야 된다는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오히려 이 물질의 분자 수를 좀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우리는 마지막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광합성과 세포의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비교하고 나면 밑에는 이제 광인산화하고 산화적 인산화에서 ATP 합성을 조금 비교를 하면서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자, 일단 빈칸부터 하나씩 채워보죠. 자, 광합성하고 세포호흡은 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좀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줘야 문제 푸는 데 있어서 헷갈리거나 하는 부분을 좀 줄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비교하는 정리를 좀 잘 유심히 들어주세요. 자, 차이점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 과정 및 장소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까지 배운 광합성 같은 경우에는 크게 명반응하고 탄소 고정 반응으로 나눠지죠. 명반응은 주요 효소들이 다 틸라코이드 막에 있었죠. 그래서 틸라코이드 막에서 일어나고요.
오늘 배운 탄소 고정 반응은 연목체의 스트로마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기억을 좀 되짚어 볼게요. 세포호흡에서는 해당 과정, 그리고 피루부산의 산화 및 TC 회로, 그리고 산화적 인산화 이렇게 총 크게 세 단계로 나눠서 볼 수가 있었죠. 해당 과정부터 하나씩 확인해 봅시다. 해당 과정은 세포질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당 과정을 통해서 포도당이 분해가 됩니다. 피루부산으로. 자, 이 피루부산이 산소가 있는 환경과 없는 환경이 달라진다 그랬죠. 없으면 발효로 진행이 된다 했습니다. 자, 피루부산의 산화 및 TCA 회로는 어디에서 일어나죠?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산화적 인산화는 이제 미토콘드리아의 내막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에너지가 계속 전환이 되는 과정인데요. 광합성 같은 경우에 빛 에너지를 ATP하고 NADPH 화학 에너지로 바꾸죠. 이 단계는 명반응에서 일어났고요. 그리고 탄소 고정 반응을 통해서 포도당 화학 에너지로 전환이 완료가 됩니다. 세포 같은 경우에는 유기물의 화학 에너지, 그러니까 여기에는 포도당이라고 써있는 괄호를 쳐놨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호흡 기술로 사용될 수 있는 다른 물질들에 의해서도 가지고 있는 이 유기물의 화학 에너지를 ATP 화학 에너지로 바꿔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세포 호흡이었죠. 자, 그리고 고에너지 전자와 결합하는 조효소가 있었습니다. NADP 플러스하고 NAD 플러스 그리고 FAD 이렇게 있는데 고에너지 전자 결합한 조효소 광합성의 거는 NADP 플러스고요. 세포호흡은 NAD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FAD도 있었죠. 자, 그리고 ATP가 합성되는 과정들이 동반이 됐었습니다. 이걸 우리는 인산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광합성 같은 경우에 빛을 이용하기 때문에 광인산화라고 부르고요. 세포호흡의 경우에는 먼저 해당 과정과 같은 경우에는 기질 수준의 인산화가 일어났고요. 그리고 화학 삼투 과정에서는 산화적 인산화가 일어났었습니다. 자, 그리고 공통점을 보면요. 둘 다 효소에 의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물질 대사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전자 전달계하고 화학 삼투에서 ATP가 합성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실려 있는 그림인데요. 밑에 보면 왼쪽이 광합성이고 오른쪽이 세포호흡입니다. 이 과정에서 각각의 인산화, ATP가 만들어지는 인산화와 그리고 조효소들 체크해 주시고요. 이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에너지로도 변환을 시키는 과정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그림은 여러분들 뭐 외울 필요는 없고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중요한 건 밑에를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이건 선생님 시작부터 별표부터 하나 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외워줘야 될 게 뭐냐면 위에 표에서 정리할 때 한번 했지만 자, 일단 위치, 틸라코이드 막 그리고 내막 이 효소 ATP 합성 효소가 위치하고 있는 장소부터 잘 기억해 두고요. 그리고 수소 이온이 어디로 농축이 되었다가 확산을 통해서 ATP를 생성하는지 이 구분을 잘 해줘야 됩니다. 광합성 같은 경우에는 스트로마하고 틸라코이드 내부 사이였죠. 그래서 수소 이온이 계속 틸라코이드 내부로 이렇게 누적이 됩니다. 농축이 막 돼서 농도가 높아져요. 자, 그러면 수소 이온의 농도가 높으면 pH는 낮죠. 그리고 바깥쪽은 수소 이온이 계속 안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pH가 높아지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수소 이온이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확산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ATP가 합성이 되니까 인산화 과정인 거죠. 근데 여기서는 빛 에너지를 받아서 수소 이온을 계속 능동 수송시키니까 광인산화고요. 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 산화적 인산화, 산화환원 반응을 통해서 일련의 산화환원 반응을 통해서 이 수소 이온을 계속해서 막사이 공간으로 이동을 시키죠. 그러면 여기가 농도가 높으니까 여기서 마찬가지 pH는 낮고요. 여기 pH는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수소 이온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면서
ATP를 합성합니다. 이때 이 수소이온을 이동시키는 에너지는 산화 환원 반응에 의한 거니까 산화적 인산화다 라는 것까지 해서 우리가 세포 발효 광합성까지 일련의 물질대사 과정들에 대한 학습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일단 빈칸 강의 여기까지고요. 이제 문제를 풀면서 이 탄소 고정 반응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